자, 다음은 사설 시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죠? 시조의 어떤 형태적인 분류로 본다면요, 평시조와 사설 시조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사설 시조는요, 자, 지금 여기 제시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의미를 파악해 보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개를 열아문이나 기르되 요괴같이 얄미우랴. 자, 의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비록 조선시대에 옛 표기로 쓰여 있습니다만 이때 말도 우리말, 한국어입니다.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개를, 자, 열아문, 10마리 넘게 기르는데 이 개처럼 얄밉겠느냐. 이 도대체 무슨 개길래 이렇게 개가 얄밉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서리법 쓰였고요. 미운님이 오면, 미운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면서 뛰었다가 내리뛰었다가 반겨서 내닫고, 고운님이 오면은 곱다, 좋은,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대면서 물러났다가 나갔다가 컹컹 짖으면서 돌아가게 한다. 누가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고운님을 돌아가게 하는 거죠. 참, 이런 못된 놈이 있나요? 그쵸? 미운 사람이 오면은 매우 반가워하고 고운 사람이 오면은 아유 짖어가지고 쫓아내는 이런 개끼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 종장에서 화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쉰밥이 그릇 넘쳐난들 너 먹일 줄, 너한테 먹여줄 줄 아느냐?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누구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예, 개한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네요. 아마도 집에서 개를 한 마리 기르나 봅니다. 이거 개입니다, 개. 그런데 이 개를 기르고 있는데 아마도 집에 사람이 찾아오나 봐요. 미운님이 오고요, 고운님, 사랑하는 님이 옵니다. 자, 어때요? 우리 마음으로는요, 화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 미운님이 오는 게 싫고 고운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요, 화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개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운님이 왔는데 반겨하고 고운님이 오면은 쫓아내버리는 이런 나쁜 놈입니다. 자, 지금 이 시조를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제면에서 본다면은 님을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중장 부분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개를 이용해서 개의 모습, 짖거나 왈왈거리고 꼬리를 회회 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약간은 우스꽝스럽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의 얄미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냐면요, 해학적으로, 이 해학이란 말이 웃음을 자아낸다, 재미있다, 이런 뜻입니다. 해학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맞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요, 굉장히 좀 우습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도요, 어때요? 이 개에게 맞대응을 하죠. 밥 있어도 너 안 줘, 신밥이 나도 너 안 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본다면요, 이 표면적으로 얄미운 대상은 누굴까요? 예, 지금 이 미운님을 회회치고 고운님을 쫓아내는 요 개가 표면적으로는, 글의 표면으로는요, 미워해서 밥도 안 주죠. 표면적인 미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죠. 개를 기르는 이 사람, 누가 오지 않는 걸까요? 고운님,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고 있지 않죠? 사실은요, 진짜 핵심적인 것은요, 이겁니다. 개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님이 우리 집에 나에게 오지 않는 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운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조입니다.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 어떤 것이었죠? 평시조가 3장 6구 45자 대회라고 한다면 사설시조는요, 중장이 2구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중장을 보면요, 미운님 오면은부터 시작해서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까지 굉장히 길게 확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의 첫 어절, 삼음절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해학적인 표현이 두드러진 작품이었었고요. 한편 이 작품에서는요, 의성어, 의태어를 매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사실적인 느낌을 주죠. 자, 어떤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을까요? 먼저 개가 짖는 소리에 해당하는 캉캉 의성어가 되겠죠. 네, 의성어. 자, 그 다음에 자, 모양에 해당하는 것, 동작에 해당하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꼬리를 회회 치고,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버동버동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잘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들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이 고운님을 기다리는 마음, 뭔가 그리움의 대상이지만은 얼마나 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토라지고 님이 얄밉고 원망스러울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도록 하죠. 동짓달의 오른쪽에 제시가 되어 있죠. 황진이의 시조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어떻습니까?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내용상으로는 모두 화자는 님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님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통점부터 가죠. 형식적으로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우리 의미 구조를 개성했던 것처럼 모두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단에서 전개로 이어지고 마지막 마무리에 이어지는 형식상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때요? 종장의 첫 어절에서 무엇이 일어났었죠?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개의 모습 설명하고 쉰밥 생겨도 안 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상의 차이점은 어떤 모습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황진이의 시조는요, 이미 오지 못하는 이유는 제시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동지로 표현을 해보죠. 동지는요, 님이 오지 않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님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구비구비 펴리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요, 개를 열하문이나 기르대에서는요, 표면적인 것이지만은요,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움만 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무엇이요? 개가 매우 얄밉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개에 대한 어떤 원망, 일종의 화풀이 같은 느낌. 그리고 황진이의 시조가 굉장히 담담하고 애절하다고 얘기한다면 사설시조는 해학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내용을 보인다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형식상의 두 작품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은요, 기본적으로 무슨 시조? 평시조. 하지만 개를 열하문이나 기르되는요, 중장이 2구 이상 확장된 사설시조의 모습을 보이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 10년을 경영하여 송순의 시조를 감상하고 그 작품에 드러난 가치관,
화자의 삶의 태도를 파악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요. 반복되는 측면이 있으니 빠르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죠. 자, 화자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0년을 노력해서 어디에 지었습니까? 자연의 작은 초가집을 짓고 누구와 같이 살았죠?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이 어떻습니까? 한가롭고 여유 있고 만족스러운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 301조 국어 힘 펼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목월의 시인 박목월의 하관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박목월 시인에게도 동생이 있었는데요.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 동생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것을 시로 형상화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여기 하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먼저 이 하관은 관 속의 시신을 무덤을 만들면서 땅 속에 내리는 그 작업을, 그런 것을 우리가 하관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선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 하직했다. 자, 1년 어떤 얘기입니까? 아우의 장례를 치르고 아우를 땅에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주님 용납하시어요 라는 어떤 기도, 성경을 얹어주는 것처럼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감정을 막 뿜어내기보다는 감정을 절제해서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봤었죠. 땅속에 관을 내리고 그 위에 매우 가까운 가족이 흙을 이제 한 줌 두 줌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이요. 자, 이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생을 묻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동생이겠죠? 아우일 겁니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역시 생전의 아우의 모습일 겁니다. 형님 불렀다. 꿈에 동생이 나왔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오냐?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다. 자,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전신으로. 자, 이거 순우리말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온몸으로 굉장히 간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누가요? 아우는 못 들었을 겁니다. 들을 수가 없죠. 이제 너의 음성, 동생의 음성을 나만 듣는 여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동생은 저승으로 갔고 내가 있는 여기 이승은요, 눈과 비가 오는 세상입니다. 자, 꿈속에서 아우와 만났어요. 하지만 아우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는 나를 불렀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더라도 동생의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3년 마지막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는 어디로 갔느냐? 자, 너 동생이 되겠죠? 넌 어디로 갔니? 보고 싶어. 그래요. 동생이 그립습니다. 그 어질고 안쓰럽고 다정한 눈짓을 하고 너의 그 모습, 형님 하고 네가 나를 그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나의 목소리는 너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 어디로 갔느냐? 다만 여기는. 자, 여기 어디 되겠습니까? 이승이었죠? 자, 그러면 내 목소리가 미치지 못하는 네가 간 곳, 그 어디가 아마도 저승이 될 테고요. 다만 여기는 열매가 떨어지면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 열매가 떨어지는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은 굉장히 허무함이 느껴지는 그런 허무한 현실의 허무한 세상. 자, 3절에서는요, 삶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 아우가 그립지만은 삶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주제는요, 자, 아우를 잃은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의 형식은 자유시고요, 마음을 표현하니까 서정시입니다. 서정적이고 중간에 종교적인 색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무언가가 밑으로 내려오는, 자, 어떤 이미지요? 하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는다, 땅에 묻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미리 표현을 했는데요, 관이 내렸다, 슈아르르 흙이 떨어져 내리는 하직했다라는 모습,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 열매가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의 이미지인데 죽음을 형상화한다라고 이 작품의 특징적인 표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작품에서는요, 동생과 나애가 떨어져 있다, 단절되었다,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통해서 얘기하냐면요, 소리가 통하지 않는, 동생이 나를 부르지만 내 목소리는 동생에게 가지 않는 그 모습, 이승과 저승의 단절감과 거리감이 나타나는 대목들이 또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자, 어디요? 그래도 그는 못 들었을 것이다. 내가 대답을 했지만, 그리고 네가 나를 부르지만은 내 목소리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 너는 갔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보여집니다. 자, 빵몰의 하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을 중심으로 제망매가와 하관의 두 화자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제망매가와 하관의 공통점은 다 어떤 적이 있습니까? 혈육의 동생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 이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다르죠. 자, 제 막매가는 어땠습니까? 자, 어디에서 미타 차례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만나겠다라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원하면서 돌을 닦으면서 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현실의 어떤 극복, 승화,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하관은 어떻습니까? 너의 부르는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 목소리는 너에게 다가가지 못하는구나.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소리가 나에게는 오지만 내가 너에게 부르는 나, 동생, 가지 않아요.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곳,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절감, 거리감, 따라서 뭔가 허무하고 무상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작품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문학의 전통과 가치 가운데서 시조 두 편, 제망매가와 시조 두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망매가를 다루지 못한 바는 나중에 따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조 두 편 감상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